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간의 이 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천간이 모두 10개의 기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10번째 천간이다. 좀 자형을 이제 살펴보면요. 과거의 글자 형태를 보면은 지금의 개의 모양과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처음에 각골문을 보면 X자 모양이고요. 뒤에 이제 금문은 십자. 그리고 이제 이 소종 같은 경우는 이상한 무늬의 모양인데요. 뭐를 이제 상징한 글자냐라고 하면요. 이게 화살을 엇갈려 놓은 이 모양에서 이게 그 비롯된 글자라고 얘기합니다. 화살을 엇갈라 놓았다. 근데 이게 개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화살을 엇갈라 놓았다 하는 것은 당시에 좀 이렇게 측량을 하던 그런 이제 모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개라고 하는 글자의 모양은요. 여러분들 그 눈의 결정체 아시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얼음을 보면요. 얼음이 굉장히 단단하게 얼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죠. 깨질 때의 모양과도 약간 비슷한 모양이 좀 있습니다. 개라고 하는 글자의 자의를 살펴보면 이 북방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천간이다. 그리고 북쪽이다. 겨울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또 재미나게도 여기에 해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개라고 하는 글자는요. 등질발과 밑에 이 화살시라고 하는 두 개의 글자가 모여서 개라고 하는 글자가 되는데 이게 앞에 그 손수라고 하는 이런 그 부수가 붙어가지고 헤아릴 규자가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화살을 엇갈려 놓은 것이 측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헤아린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글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를 고전에서 살펴보면요. 설문해설에서는요. 물이 사방에서 땅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양이다. 연해자평에는 땅이 가지런하게 되는 것으로 때를 도모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천간에 처음 시작하는 갑의 글자부터 시간순으로 살펴봤을 때 이게 만물이 성장하고 소멸하고 그게 또 새롭게 또 성장을 준비하는 뭐 이런 과정이라고 하는 걸 짐작하셨을 텐데요. 바로 이 개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마지막 글자이기 때문에 바로 새로운 천간의 운동, 갑에서 시작하는 이것을 준비하는 단계의 어떤 이 운동이다라고는 알 수 있을 거고요. 결국 새로운 생명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음양오행을 이제 살펴보면요. 시간의 측면에서는 음의 구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의 측면에서는 역시 음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음양의 처는 이 음이 되는 거고요. 오행은 수가 됩니다. 그래서 개는 음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개수의 이제 운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모양은 이제 어떤 모양일까? 앞서 개수라고 하는 글자의 자형을 설명하면서 얼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단단하게 응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응축된다. 응이라고 하는 글자가 개수의 모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비슷한 글자로는 아들자자, 씨앗을 얘기하는 종자, 그리고 정자, 이 지혜할 때의 지자, 그리고 앞서 이미 말씀드린 헤아린다, 도모한다라고 하는 규자와 같은 글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개수의 시공간을 이제 살펴보면 계절로는 한겨울이 되는 거고요. 하루로 얘기하면 아주 깊은 밤이 되는 거죠. 방향으로 얘기하면 동북 방향이 되는 겁니다. 색깔로는 심흑색, 아주 어두운 색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생으로 얘기하면 노년기의 후반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숫자로는 6이 됩니다. 그 개수의 이제 물상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임수가 강하수라고 해서 바다라든지 큰 강, 아주 큰 물이라고 하면 개수는 음수니까 작은 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작은 물을 대표하는 것은 우로수다. 즉 비나 이슬 같은 이런 작은 물이 되는 거고요. 자연물에 비유하면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런 작은 샘물 같은 거, 개울 같은 거 자연에서 개수의 물상으로 그 언급할 수 있는 것들이고 앞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종자, 씨앗 같은 거요. 그리고 정액 같은 거, 또 사람의 눈물 같은 좀 작은 어떤 그 액체류 이런 것들도 다 이 개수의 자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물로는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게 재미난 건데 여러분들 많이 쓰는 컴퓨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반도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통 개수에 비유하는 인공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반도체 같은 거, 이게 굉장히 작은 단위에 많은 것들을 압축시켜 놓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개수가 이제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징으로는 이 개수는 굉장히 총명한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나 지혜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꾀를 만들어내는 것, 뭐 계산
앉아서 깊이 연구하는 모양들, 이런 것들이 다 개수의 상징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전에서는 이 개수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를 보면요, 선명통해의 천문에서는 봄비의 비유를 합니다. 명리탐험의 동물에서는 박쥐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박쥐 어디에 살아요? 어두운 동물 속에 살죠. 근데 이 개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수고, 마지막이 천간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깊고 어둡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깊고 어두운 동물 속에 사는 박쥐에 비유한 거는 뭐 이해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박쥐라고 하는 동물이요, 역시 집단 거주를 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고요, 공동체에 대한 소속이 강하다고 합니다. 사교성을 갖고 있는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 그거 역시 개수의 특징에 좀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수의 인체는 어디인가? 뭐 수는 비뇨기 계통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음간이기 때문에 단기로는 오장의 하나인 신장에 해당하는 거고요. 신체의 기관에서는 이게 이제 마지막 천간이니까 인체의 가장 끝부분이겠죠. 가장 끝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손하고 발이 있죠. 바로 손과 발이 개수이다. 개수의 심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개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오액이니까 뭔가 좀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합니다. 고전에서 머리가 좋다는 신동이라고 얘기하는 천간과 지지가 합쳐진 간지들이 개수들이 많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글자도 보면 모양이 굉장히 좀 예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신금이 날카롭게 예쁜 모양이라고 하면 개수도 은근히 좀 예쁜 모양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지막 천간이고 응축이 된 어떤 기운이다 보니까 감수성이 좀 예민하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게 음간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약간의 내성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요. 착하고 순수한 심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신력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응축되어 있다라고 하면 생각이 많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숙고를 하고 신중한 면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단점은 뭘까요? 실행력이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치게 냉정하다, 좀 쉽게 우울해진다, 이런 어떤 단점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좀 속마음을 좀 잘 드러내지 않고 비밀을 잘 지킨다. 역시 개수의 심리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데 개수는 냉정하게 보이지만 속은 굉장히 좀 폭발적인 열정을 숨기고 있습니다. 얼음 같은 거 굉장히 차갑다고 생각하지만 갖다 대면요, 이게 손에 화상이 있거든요. 속에 폭발적인 열정을 숨기고 있는 것도 개수의 심리적 특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수의 키워드를 정리해 보면 기본적으로 순수형이다, 또 이제 냉정형, 이 개수의 정반대의 글자가 정화였거든요. 정화는 열정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제 깔끔형, 결박형, 이런 것들도 다 개수의 키워드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개수는 지략과 재가 뛰어납니다. 역사인물 중에 그 여러분들 삼국지에 나오는 그 제갈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 그랬대요. 자기는 이제 개수다, 이런 이제 기록이 전해지는데, 지혜형 아니면 뭐 어떤 그 지약형, 이런 것도 이제 개수의 키워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개수의 이제 유명인은 누가 있을까? 먼저 이제 정치인을 살펴보면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그 개수로 알려져 있고요. 역사인물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유관순 누나가 일간이 개수입니다. 배우 중에서는요, 역시 이 개수도 좀 예쁜 글자라고 얘기했듯이 예쁜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유아인 씨, 박해일 씨가 개수고, 김연아 선수가 개수 일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천간의 10개의 기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